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해인서입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1999년생 김효생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99년생이니까 내년 신축년이 되면은 23세가 되네요. 지금 아마 대부분이 먼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실 분들이 많겠죠, 그죠? 물론 현장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인데, 자, 한창 자기 꿈을 위해서 하여튼 뭔가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99년생이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죠.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너무 중요하죠, 그죠? 특히 직업적인 측면, 뭘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쪽 방면으로 큰 대략적인 틀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나이대 운세풀이는요. 제가 하는 이 운세풀이는 띠로 위주로 해가지고 띠 중심으로 보는 운세풀이가 아니고 태어난 날에 천간 오행이 있어요. 본인 오행.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이거든요. 정말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하늘의 오행 중에서는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거든, 누구나요. 그게 본인이에요. 자,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띠는 엄격히 말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내지 어떤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예요. 좀 더 확대를 하면은 전생과 관련된 정보,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나한테 어떤 정보가 주어진지를 읽어내는 게 사주풀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으로 태어난 사람 그 정보가 다르고 을로 태어난 사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김효년의 토끼띠로 태어나지만은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려고 그러면 본인이 태어난 고유 오행이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걸 아시고 이걸 보셔야 되니까.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은, 본인의 생년월일 시하고 음장력 구분해가지고 댓글에 올라가시면은 제가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릴게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보가 막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나가는 순서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제가 자막치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그러니까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서 보시면 되겠죠. 물론 처음부터 다 보셔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거의 2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시간이 계신 분들은 보시고요.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것입니다. 본인 것만 보시면 한 10분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동영상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들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보시고 자녀들의 어떤 진로 적성 이거를 큰 틀에서 한번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많이 또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자, 99년 김효생은 토끼띠인데 토끼띠 중에서도 우리 가시거리로 이거는 황금 토끼예요. 우리가 색깔로 구분하면 검은색 토끼, 흰색 토끼, 푸른색 토끼, 붉은색 토끼, 그 다음에 이제 황금색 토끼인데, 이 김효년은 황금색 토끼네요, 보니까. 한 가십거리로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릴까요?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갖다 주는 석선임 적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갑목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김효년에 태어난 갑목부터요. 자, 갑목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오행상으로는 나무를 나무, 그것도 큰 나무, 거목, 그걸 상징하고 비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미지를 그래 가지시면 되고, 저 갑목은 속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뻗어나가는 성질, 진취적인 성량, 리드하려는 성량, 또 내가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 한마디로 이제 리더십, 두목, 대장하려는 성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 분야에서나 내가 항상 앞장서고 이끌고 가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고, 또 실제로 사람이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갑목은 어질 인자함을 상징을 하거든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질고 사람이 착하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습니다. 책임지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간목은 교육계통도 많이 계시고, 또 특히 공직, 우리 공무라고 하는데 공직계통도 많이 계시고, 공공의 일을 하는 쪽도 많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치계통도 많이 있고요. 자, 저러한 간목이, 이제 속성을 가진 간목이 김효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김효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쟁심, 승부욕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체 주관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주체성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가지고 어떤,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내지 어떤 성패욕, 이런 쪽이, 승부욕이 강하거든요. 자, 그게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제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재물복이 잘 주어졌거든요. 올바른 재물, 반듯한 재물, 이런 식으로 재물이 잘 주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돈에 대한 어떤 감각, 물질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치밀하고 정밀하고, 실제로 사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밀하고 정밀한데, 자, 이 재물은 이제 쉽게 말해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잖아, 그죠? 자, 그런 자리에 주어져 있긴 있는데, 저 재물은 또, 사주 구조 따라서는 조상 쪽, 그래서 한번 깨먹을 수, 엎어먹을, 크게 흥했다가 엎어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보가 어떤 상황이 부모님 때까지 내려오게 되면 가정적으로 조금 과정 환경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그렇지만 저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환경이라도 어려운 걸 잘 극복을 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성부욕, 성패욕, 어떤 주관, 고집, 그것을 재산을 해가지고 본인이 태어난 월일시에 어떤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잘 취할 수도 있고,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재능이나 기술 쪽에 있으면 그쪽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자, 저거는 본인의 뿌리에 해당하고 근원에 해당하는 그런 기초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정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조상 쪽에서, 부모 쪽에서 그런 어떤 환경이 어렵더라도 저거는 본인이 성격적으로 장점으로 잘 살리게 되면은 크게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거는 본인의 어떤 자본이 될 수 있고, 자본.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이라는 돈 자본, 본인의 어떤 물질의 자본보다는 내 어떤 내공의 자본, 그죠? 내 어떤 몸과 마음의, 정신의 자본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또 태어나는 월일시하고 관계를 다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그러한 정보가 좋았습니다. 네, 간목이 김효년이 태어나게 되면, 자, 이 간목이 이제 김효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이 계절이라는 것은 본인의 직업 적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간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뿌리, 베이스가 튼튼해요.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태어난 조상 쪽 연에서도 또 그러한 기질이 주어졌는데 베이스가 근본 기초가 튼튼하게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굉장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면서 본인의 주관 내지 주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집이 강하고 고집, 주체성 이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고 본인 어떤 아집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하지만 저렇게 기운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의 어떤 베이스가 좋잖아요. 튼튼하면 자, 저걸 가지고 이제 태어난 일이나 시에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좋아요. 관이 있으면 어떤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재물이 나와 있으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재능이나 어떤 기술 쪽이나 그쪽 나와 있으면 그쪽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한마디로 이제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금방첨화죠. 내가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쓸 용처가,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그죠? 자, 그릇이 못하면은 혹시 이제 용처가 조금 약하면은, 심지어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일, 이런 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이나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용체가 잘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자, 간목이 봄에 태어나면 일단 뿌리가 튼튼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걸 어디에 쓸 것인지는 사주에 또 다른 쪽을 또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자, 김효년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쪽, 내 호기심이 가는 쪽에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조상 쪽에 주어진 주체성 내지 어떤 내 고집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상당히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마이웨이 길을 가는 약간 프리랜서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죠. 그래서 남자나 남편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쪽에 살려는 의지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의지해서 살려는,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고 볼 거죠. 그로 인해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성적인 부분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났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슬기롭게 잘 할 수도 있죠, 그죠? 내 능력도 잘 펴고 남자도 잘 요리해가지고, 그죠? 요리하면 이상하나? 예, 그래가지고 슬기롭게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조금 어렵게 보여요. 특히 갑목이 김연년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태어나게만 프리랜서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물론 직장 생활이 다른 쪽이 잘 나와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저 능력, 재능을 가지고 그야말로 끼나 재능을 발휘한 쪽에 갈 수도 있지만은 저거 관을 취할 수도 있어요. 관, 권력, 또 물질, 재물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 사회 전체 상황을 봐야 되는데 대체로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능력을 끼를 많이 재능 이쪽을 전공을 하시면 좋아요. 뭐 어떤 언어적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셔도 되고 기술이나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하여튼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네. 자, 다음 갑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관운, 직장운에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자, 관이나 권력 이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관의 권력을 내가 쓰느냐, 칼자루를 내가지고, 안 그러면 내가 관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되어가지고 말단으로 힘겹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 운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이나 남자라는 존재가 나한테 스트레스 다가올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죠? 이 관건은 오직 공부 학문에 달려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부, 학문, 학벌, 어떤 내공 이쪽이 잘 잘려 있으면은 저 관을,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내가 관을 부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관에 계속 종속되거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 조화가 잘 돼 있으면 쉽게 말해서 공부, 학문 이쪽이 잘 돼 있으면 본인이 능력이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타고 옵니다. 이 관건은 공부니까 갑목이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기본적인 학벌, 라이센스, 자격증 내지 내공 이런 쪽이 굉장히 잘 갖춰지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어떤 기인을 보내 후원자를 모시면 가장 좋거든요. 자, 기인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자, 기인을 여러분들이 잘 모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와 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한참 공부할 나이니까 승부를 걸어도 됩니다. 자, 다음은 갑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자격증운 이쪽에 인연이 좋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공부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연에서 조상 쪽에서 주어진 어떤 경쟁심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공부를 치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격 내기 어떤 전문 어떤 실력이 갖춰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시키면 이론은 갖춰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어디에 쓸 것인지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 관이나 어떤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 쪽으로 가요. 권력 쪽으로 가게 되고,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 쪽으로 가게 되고, 안 그러면 재능이나 끼, 어떤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조직단에서 상당히 본인한테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간목이 내년 신축년 운을 잠깐 한번 볼까요? 뭐 지금 공부할 나이니까 아직은 뭐 사회생활이나 어떤 재물을 추구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떤 뭐 신수인데 이제 공부 쪽만 볼까요? 기본적으로 내년 간목은 기본적으로 어떤 재물, 물질 이쪽이 운이 좋아요. 그리고 관운 직장 운도 좋고. 한마디로 만약에 지금 24살 같으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공부 끝내고 취업전 취업전선이 얼마든지 나설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만합니다. 상당히 그것도 기인의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기인의 형태로 재물도 들어오거든요. 저게 재물로 굉장히 일정한 재물, 안정된 재물이니까 월급쟁이 직장에서 아주 안정된 직장, 이런 쪽, 그죠? 지금 정규직 계통의 직장이 관운이 좋아요. 내년에 간목은. 그래서 한번 간목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좋은 직장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겠네요, 그죠? 뭐 그 정도고 나머지는 아직 육신관계 같은 건 아직 볼 필요가 없겠다, 그지? 뭐 결혼했을 분은 없을 것이고, 자, 나머지 이제 집안의 육신관계는 뭐 기토, 경금, 정화, 뭐 특별한 얘기 없네요. 집안 육신관계는 뭐 할머니의 건강 정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네요. 자, 내년에 간목은 오직 기인 형태의 재물과 기인 형태의 관, 직장, 직업, 명예운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승부를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오행으로서는 나무. 간목이 큰 나무, 거목을 상징한다 하면은 을목은 우리가 작고 다소 연약한 나무를 비유하는데 흔히들 우리가 화초, 뭐 농작물, 능쿨 식물 이렇게 약간 연약한 나무를 하지만 저 을목은 굉장히 끈질기고 생명력도 강하고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목이 굉장히 어떤 명분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은 을목은 현실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굉장히 부진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지 않는 끈기도 있고, 그죠? 을목을 그래서 함부로 이게 얕보면 안 됩니다. 을목은 굉장히 되게 단단한 밧줄이기도 하거든요. 꼭 먹고 꼼짝 못해요. 아주 끈질긴 면이 있거든요. 생명도 강하고. 또한 저런 을목이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질 인자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 어떤 그런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저러한 을목이 이제 김연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김연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녹복이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녹복이라는 것은 재물복도 되고 뭐 식복도 되고 다 되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잘 주어졌기 때문에 저거는 조상과 관련된 어떤 정생과 관련된 자리에서 나한테 주어졌거든요. 이게 녹복, 식복도 되면서 재물복도 되면서 본인의 건강의 베이스가 되는 어떤 그런 쪽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어요, 보니까. 그리고 재물복도 좀 크게 주어졌거든요. 자, 큰 재물을 잘 주어졌기 때문에 저 재물도 본인이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조상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문제는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걸 가지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상과 관련된 자리에서 본인의 주체 주관도 강하고 어떤 본인의 뿌리가 되는 튼튼한 어떤 근본도 어떤 기초도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조상복은 있다 봐야 되겠네요. 자, 이러한 을목이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 한번 볼까요? 자, 계절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기운과 똑같은 기운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뿌리, 근원이 튼튼하고 베이스가 튼튼하게 뿌리가 튼튼한 기운이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인데 자, 저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봄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도 굉장히 주체성이 강하고 주관이 강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아집, 고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거는 좋게 쓰면은 굉장히 좋은 측면도 되고 또 오바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어떤 주체성도 강하고 힘이 있고 파워도 있죠. 그죠? 뭔가 많이 강하게 되면 사용체가 잘 나오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난 일이나 시에 사용처가 잘 나오시면 좋아요. 그게 관이면은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재물이면은 물질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재능이나 기술이면은 그쪽으로 가서 재능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게 조직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이야기죠. 그죠? 심지어는, 육체적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쓰는 쪽, 뭐 운동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노동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죠? 만약에 용체가 좀 시원찮으면, 그죠? 예, 그래서 용체가 잘 나와 있으면 가장 금상첨화겠죠. 그죠? 네.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끼,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좋아하는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남녀 다 능력자가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조상 쪽에서 주어진 주체성, 주관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 오직 나는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프리랜서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나는 밀고 가서 어떤 능력을 펼쳐보겠다. 자, 그 능력이 뭐 재물 쪽으로 하면 재물을 취하게 되고, 관 쪽으로 하면 관을 취하게 되고, 뭐 재능이나 기술 쪽으로 하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그죠? 그건 또 다른 상황도 봐야 되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것을 인해서 이성간에 특히 남자에 대한 어떤 눈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좀 웬만한 남자는 시원찮게 보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심리가 약해요. 나는 내 능력대로 얼마나 살 수 있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 능력도 잘 펴면서 남편도, 남자도 잘 요리하는 이런 현명함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죠? 네.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능력자로 태어났다. 한마디로 감정도 풍부하고 사회성도 좋고 이렇게 됩니다. 네. 거기다가 공부 학문까지 가미되면 금상첨화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자격을 갖춘 어떤 전문가, 능력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좀 공부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실력을 갖추게 되면 가장 좋겠죠. 그죠? 다음은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이제 권력, 이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칼자를 쥐고 내가 어떤 관을 부리먹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이나 어떤 조직에 종속되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말단을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편운, 남자운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은 존재가 나한테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거는 오직 관건은 공부 학문에다, 공부 학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지 어떤 내공에 달려 있습니다. 그쪽이 잘 갖추어지면 내가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칼자를 쥐고 내가 관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에 내가 종속에 애속되어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 갖추어지면은 잘난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관건은 공부를 쭉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기인을 이렇게 여러분 후원자로 주면 가장 좋습니다.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책 속에 많이 있죠.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이 많습니다. 그 기인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모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책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은, 학벌은, 라이센스운 이쪽에 인연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실력은 갖춰졌다고 봐야 되죠. 자격이 갖춰준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자,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죠? 일단 이론은 갖춰졌으니까 한마디로 이론 가죠. 그죠? 그게 이제
다른 쪽에 그러니까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어떤 재능이나 끼 내지 어떤 기술 쪽으로 잘 나와 있으면 또 그쪽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사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공부, 학문은 자기운이 주어졌다. 거기다가 조상과 관련돼서도 녹복이 주어졌으니까 기본 베이스는 튼튼하고 좋네요. 네. 자, 이상 을목의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을목이 내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을목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스트레스 운이 강하게 좀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 직업에서 스트레스고, 뭐 학생, 공부하는 나이니까 직장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시업이라 했는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물질적으로, 재물적으로도 약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 을목은 내년에 현실적인 쪽은 뛰어들지는 않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직 내 몸과 마음을 수성하고 내공을 높이고 하는 공부하는 쪽, 공부하고 수행하는 쪽. 지금은 보니까 이 나이는 정말로 또 공부하는 나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본인한테 이 순간은 힘들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보약이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성화시키는 거는 오로지 공부뿐입니다. 공부. 안 그러면 책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시면서 그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들의 멘토로 모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내년에 오로지 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길은 공부뿐이다. 수행,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길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는 부친의 운이 조금은 부친의 건강 문제가 좀 대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큰 돈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돈 본래 내년에 돈 움직이면 안 되는 해거든요. 재물 움직이면 안 됩니다. 현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경금관, 혹시 결혼을 하신 분이 있다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어떤 건강이 문제가 있고 운이 막히거든요. 결혼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아직은 이 나이에. 요즘 있나. 과거 같은 건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직장에 있다가 뭐 직장은 스트레스 좀 받습니다, 내년에. 직장은 조금은 힘들어지거든요. 직장에서 일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겠다, 그죠? 겠네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특별한 내로상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을목도 내년 한 해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자연 상태에서 불을 불 중에서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해. 태양은 밝고 따뜻한 어떤 광명과 어떤 기온을 우리에게 베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태양은 굉장히 쓸모가 있죠, 유용하죠, 사람 자체도. 특히 여름을 빼놓고 나면 태양이 다 반갑죠. 여름에 태어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자, 저 병화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밝고 상냥하고 애절 바르고 예의 바른 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병화가 김효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상이 주어지나 한번 볼까요? 첫째로는 공부는 학문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게 반듯한 학문, 공부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이 쌓이면서 실력이 쌓이는 어떤 이런 실력자에다가 근데도 또 타고나면서 언변적 재능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총명하거든요, 보면. 저거는 배워서 총명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총명한 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병화가 김현년에 태어나게 되면 성장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실력도 갖추어지면서 또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함, 특히 언변적 총명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행, 그러니까 말에 대한 총명함, 행동의 총명함 이런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병화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도 갖추어지고 실력도 갖추어지고 또 컴퓨터로 말하면 출력 기능과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실력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자, 저 능력은 끝까지 가지고 가면 좋겠죠. 자, 저렇게 능력이 가지고 가면은 저걸 가지고 나중에 관이 필요하면 권력을 취할 수가 있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도 취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재능이나 기술적으로 같으면 그쪽을 취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학문과 어떤 총명함에 주졌다. 이렇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에서요.
자, 이러한 병화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태어난 계절을 보면은 병화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 학부운이 주어졌어요. 자, 조상 쪽에서도 또 공부운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공부운이 중첩되었거든요. 가중되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고, 때로는 공부가 하기 싫어요. 왜냐? 내가 배가 부른데 자꾸 밥 먹으라고 똑같거든요.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실력, 내공이 딱 갖춰지면은, 자, 그걸 가지고 어딘가, 그러니까 실력이, 그러니까 자격이 딱 갖춰졌죠, 그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자, 사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나와 있겠죠, 그죠? 뭐 재물이 있으면 재물 쪽으로 가게 되고, 관이 있으면 관,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재능이나 끼, 어떤 뭐 이런 쪽, 기술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금상첨화죠, 그죠? 전문 자격을 갖춘,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 분야에서, 그죠? 그렇게 사용처가 잘 나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용처가 조금 잘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단순히 이론가 내지 어떤 상상가, 망상가, 아이디어맨, 때로는 고급 백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먹을 때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다음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은 같은 화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베이스 뿌리가 튼튼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기초가 에너지가 튼튼하죠. 자, 거기다가 연에서 주어진 공부, 학문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아주 내공은 잘, 기초도 튼튼하고 내공도 있고 학문이 갖춰졌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자, 저걸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재물이 나왔으면 재물을 취하게 되고, 관이 나왔으면 관, 권력을 취하게 되고, 재능이나 끼, 어떤 기술 쪽이 나왔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조상 중에서 공부는 학문은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을 갖춘 전문직 계통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육체도 튼튼하기 때문에 뭐 몸을 쓰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능 쪽이 잘 나와 있으면 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지?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심지어는 육체 노동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할 거 없으면, 그죠? 자, 다음은 저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일꾼이고 일에 대한 어떤 감각이 빠르죠. 그러니까 판단력도 빠르고 결단력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마인드에다가 재능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재물이 너무 왕하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이걸 관리, 통제해가지고 내 거를 취하지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고, 재물 따라 삼천리,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지 속성, 속피할 수도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병화가 기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뿌리에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은 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 사업이나 본인 일을 하셔도 되는데 조금은 힘이 딸려요. 그래서 본인 사업이나 본인 일을 할 때는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보고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직장생활을 하면 좋은데,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어떤 물질을 다루는 이런 쪽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문도 어떤 경제나 경영학, 회계학 이런 쪽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쪽 계통을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금융계통이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이라든지 뭐 금융의 회계 분야라든지 어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직장생활 하게 되면 아주 직장생활을 잘하는 아주 일꾼이죠, 그죠? 네, 이런 사람을 종업으로 두면 아주 좋습니다. 예. 자, 병화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병화가 기묘년에 태어나가지고 재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이 재물을 내가 좀 고급적으로 잘 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기 학부로는 좋아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재물이 훨씬 고급스럽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통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현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격증을 갖추는 게 좋아요.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원,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좋거든요. 자, 이렇게 관이나 권력과 명예, 인연이 되는 건 좋은데 내가 관의 어떤 주인공으로서 어떤 그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쓸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힘들게 살아갈 것이냐, 하기 싫은 직장을 하면서 그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편은 남자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능력있는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내가 남자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관건인데 이 관건은 오직 공부에 달렸습니다. 학문, 라이센스, 학벌, 내공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관하고 인연이 많지만은 이 관을 내가 고급스럽게 쓰려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운이 좋으시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죽으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본인 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특히 병화가 또 겨울에 태어나면 상당히 쓸모있고 유용하고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일복이 많거든요. 잘못하면 남 위해서 희생봉사만 하게 되거든요. 자, 희생봉사도 좋은데 항상 내가 있은 후에 희생봉사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희생봉사 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다 예방하는 길은 오직 공부, 학문, 학벌, 쪽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또한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동서양에 훌륭한 책 속에 기인분들이 많죠. 그죠? 자, 기인분들 여러분 한 분이라도 제대로 잘 모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관건은 공부와 기인에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병화가 이제 내년은 오늘 볼까요? 내년에는 병화는 어떤 굉장히 바쁜 해네요. 본인이 액션이 바빠지는 해입니다. 오지랖이 넓어지고, 자, 그래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달라드는 해거든요. 예. 자, 그 결과라는 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등등 생산품이 될 수 있는데, 자, 지금 공부할 나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리지 쓸데없는 쪽에, 현실적인 쪽으로 많이 바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이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길에서 어떤 인생을 준비하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뭐를 현실적으로 뭘 펼치는 나이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런데 뭘 펼치려고 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해가지고 액션을 취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 거를 뭘 해보겠다는 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은 좀 언밸런스예요. 예. 그런데 물론 태어난 해에 어느 정도 받침이 되기 때문에 일찍이 이렇게 쉽게 말해 현실에 뛰어들 수도 있어요. 내가 보면 내년에. 그러니까 직장 말고 어떤 내 일을 해보겠다고 이제 나설 분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기본적인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 그만두고 내일 하겠다고 달라질 수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능력 한번 펼쳐보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쪽은 좋기는 좋아요. 괜찮아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 외에는 기본적으로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그러신 분들은 해시도 관계없는데, 혹시 이제 직장이나 어떤 미래를 준비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어떤 이 마음이 흩어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병화가 다른 육친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상인데, 남녀공이 부친의 건강, 부친의 운은 조금 막힌 해거든요. 미리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업이나 이런 걸 한다면 좀 큰 돈이 한번 장기 묶일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 식신상인가? 예. 그 다음에는 별 게 없네요. 예. 육신상으로는. 자, 병화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불을 상징합니다. 자, 병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한다 그러면 저 정화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을 상징을 하거든요. 상징하고 비유합니다. 병화
밤에 떠 있는 달과 별은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신비하고 매력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죠, 그죠? 네, 실제로 그렇다 보면 되고요. 또한 저 정화는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문명, 그러니까 전기불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쓰는 불이죠, 그죠? 네, 이런 쪽을 상징하고 또한 인간의 무지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 정화로 태어나면은 약간 도화적인, 약간 매력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매력적인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성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동성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요. 자, 저런 정화도 마찬가지 불의 특성상 밝고 상냥하고 애절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저런 정화가 이제 김효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김효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부를 일단 주어졌어요. 자, 근데 저 공부는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코드에 맞는 공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요즘 말하면 이과적인 전문적인 공부도 되고, 순수 문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순수 인문학 쪽, 뭐 어떤 이런,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쪽, 어떤 내지 철학 쪽, 이런 쪽 공부가 순수 인문학 쪽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쪽의 공부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런 쪽으로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면적으로 총명함도 주어져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본래부터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어떤 전문적인 쪽으로 한쪽으로 깊이 빠져드는 이런 또 내면적인 총명함도 같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정화가 이제 김윤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를 해서 내공이 갖추어지는 실력이 갖추어지는 어떤 똑똑함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본래부터 어떤 호기심이 있고 한쪽으로 본인이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이런 쪽에 어떤 총명함도 주어졌거든요. 자, 이 말은 자, 이 말은 내면적 재능과 외면적 재능이 다 좋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태어나셨다. 예, 굉장히. 자, 이것은 큰 재산이죠. 그죠? 자, 이 재산을 가지고, 이 실력을 가지고, 이 내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일단 이론은 갖춰졌죠. 그죠? 야, 완전히 전문직 계통으로 갈 수도 있고, 사주에서 나중에 태어난 월이나 일시에 전문 재능, 끼, 뭐 이런 쪽,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한 재물 쪽이 잘 나서면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권력이나 어떤 관 쪽이 잘 나서면 또 그쪽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실력이 총명함이 잘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본인 거로 해가지고, 그죠? 자, 이러한 정화가 이제 태어난 계절별도 특성이 있거든. 한번 볼까요? 자, 계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 학부론 이쪽이 잘 주어졌어요. 자, 조상과 관련돼서도 공부운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공부운이, 학문운이 중첩 가중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할 가능성이 많고 때로는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력이 잘 갖추어지면 빵빵하면은,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 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좋겠죠. 자, 그 사용처가 이제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관이 이제 잘 나와 있으면 관,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재능이나 끼,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재능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거는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이 잘 갖춰지고 자격이 갖춰졌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사용처가 잘 나와서 이게 딱 금상첨화입니다. 그야말로 전문 실력을 갖추어진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 실천, 이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정화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은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다고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서 공부는 학문도 주어졌고 재능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잘 어우러지겠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내공이 튼튼합니다. 아주 기초도 튼튼하면서 실력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사용처가 관이 잘 나왔으면 관에 가서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 쪽에 갈 것이고, 어떤 예체능이나 끼 쪽, 재능 쪽 내지 어떤 또 기술 쪽이 잘 나왔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상당히 근본도 튼튼하고 공부원도 같이 조상 쪽에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다고 보겠네요.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되어졌거든요. 자, 그쪽에 대한 한마디로 현실적이고 일도 잘하고 결단력도 있고 현실적인 통발이 빠르죠. 이론보다는. 그래서 공부를 좀 잘 안 하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이 너무 현실에 너무 밝기 때문에. 그런데 자, 저게 재물이거든요. 재물은 기본적으로 재물이 강한 계절 태어났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이라든지 사업가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은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재물 따라 삼천리 재물의 노예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정화는 김연이라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재물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힘이 약해요. 그래서 본인 사업이나 본인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보고 해야 될 것 같네 보니까요. 자,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직장생활 하시더라도 돈과 관련된 쪽, 재물을 다루는 쪽 이런 쪽이 좋거든요. 한마디로 경제나 경영, 회계학 이런 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면 아주 유능한 직장인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주 일을 잘하는 일꾼이죠, 보면은. 가을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래서, 특히 뭐 금융계통 이런 것도 좋고,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도 상당히, 기본적으로, 김연을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뭐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긴 되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앞에 얘기했나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 해야 될 것 같네, 보니까요. 자, 그리고 이 재물을 내가 조금 고급스럽게 더 쓰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이쪽이 잘 주어지면은 이 재물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수준 높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은 굉장히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저 재물의 등급이, 그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좋아요. 네. 그쪽이 인연이 좋은데, 인연이 좋은까지는, 잘 되는까지는 좋은데, 이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지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권력을, 내가 칼조를 쥐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권력이나 조직에 애속되어 가지고, 말단을 해가지고 하기 싫은 직장생활,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자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게 관건은 역시 공부에 들어있습니다.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아마도 그러니까 할 일이 많거든, 일복이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쓸모가 있고 유용하고 어디 가나 환영받는 존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복이 많은 거예요. 본인 일복이 너무 많은 거,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건 좋지만은 항상 내가 있은 후에 희생봉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일복 많은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런 모든 것을 다 커버하시려고 그러면 하여튼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무조건 공부를 추구로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문 자기 학벌이 있고 내공도 있고 또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주시면 훨씬 좋거든요. 자,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동서양의 고금에 책 속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분들 기인을 여러분들 한 분이나 제대로 모시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는 항상 너무 봉사만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화가 다음은 내년 신축년 오늘 한번 볼까요? 신축년은 정화가 되면은 정화는 신축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내가 관심 있는 쪽에 깊이 빠져드는 쪽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회생활 할 때가 되면 항상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일을 벌려가지고 돈을 만든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나이도 뭐 돈을 벌려고 나설 수도 있겠죠, 그지? 전문적인 기술이나 어떤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지? 내년 또 그런 쪽이 좀 강해지는 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내가 내공이 깊어지는 해요. 내가 어떤 한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내가 내 혼신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쪽이고, 이런 쪽이니까, 뭐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공 쪽에 깊이 빠져들어서 아주 이제 그게 고도화되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는 해이기도 하는데 힘은 좀 덜기는 합니다. 에너지는 좀 많이 뺏기는 해거든요. 물론 정면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베이스가 조상 쪽에서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그렇지만 가을이나 이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약간 힘이 좀 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쪽을 한 쪽에 빠지는 건 좋은데 약간 에너지나 기는 조금 고려해가면서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육신적으로 중요한 상이 있나요? 뭐 결혼하신 분은 거의 없겠죠, 그죠? 남자분이 혹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처의 건강이 좀 문제됩니다. 문이 막히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정화는 본인의 건강이 조금은 힘들어집니다. 지체되는 해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 챙기시죠. 쉽게 말해서 본인의 기가 많이 뺏기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너무 몰두하시면 조금은 쉬어가면서 하셔야 되겠네 보니까. 나머지 육체는 뭐 그게 없죠, 그죠? 예. 내년 정화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 오행상으로 땅 중에서 태산, 큰 산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무토는 기본적으로 중후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고, 믿음직스럽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신중함,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애정관계에서는 좀 답답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런 의미는 있지만, 속은 깊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무토가 이제 김연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김연년에 태어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 정보에서 기본적으로 성패욕, 승부욕이 좀 강하거든요. 자친의 아주 주관 주체성도 강하고, 그와 어울려 가지고 관운이 잘 주어졌어요. 올바른 관, 쉽게 말해서 똑바른 관, 내가 말하면 벼슬, 요즘 말하면 공무원 쪽, 이런 쪽. 저 관은 올바른 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저 관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잘 가져가시면 상당히 잘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저 관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올바르고 반듯하죠, 그죠? 원리 원칙적이고 또한 그러니까 보수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저러한 특성을 가진 무토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연애에서도 또 관운이 같이 중첩됐거든요. 가중이 되면 이렇게 되면 좀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스트레스로 가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그냥 직장이나 관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뀔 수도 있고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쉽게 말해서 관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관의 권력을 쥐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권력을 칼자루를 들고 쓸 것이냐, 안 그러면 관이나 조직에 내가 애속이 되어가지고 말단으로 힘들게 하기 싫은 직장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관건이죠, 그죠? 또한 이것은 여자분들한테는 이게 남자하고 직결되거든요. 이 관이란 게. 그래서 능력 있는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남편은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냐는 관건인데, 자, 그 관계는 오로지 공부 학문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무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과 관련된 인연은 좋지만은 약간은 힘든 쪽이거든요. 오히려 스트레스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출근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잘 갖춰지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관으로 얼마든지 성취
성취할 수 있거든요. 성공할 수 있거든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 관을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게 다 기인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자,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책 속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훌륭한 기인을 여러분들의 멘토로 한 사람만 제대로 모셔도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지거든요. 자, 이 무토가 봄에 태어나는 사람은 오직 길이, 오직 공부뿐입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토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무원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무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이 갖추어지고 어떤 전문 이론과 이론이 갖추어지겠죠. 이제. 자, 그것을 가지고 연에서 조상 쪽에 주어진 관하고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으로 성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관운 쪽으로 가시면 관인이 잘 될 것이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히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가능성이 있고, 본인 관도 잘 되겠죠, 그죠? 예, 무토가 김연년에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부 잘 하셔가지고 관으로 가서 성공하실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물론 다른 쪽에 재물이 잘 나와있으면 재물 쪽으로 가도 되고, 재능에 끼가 잘 나와있으면 그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건 또 얼마든지 보조로 쓸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직장, 직업, 그 재능, 능력자, 재능, 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하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저 재능, 능력인데, 이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쪽으로 살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연애 관이 주어졌거든요. 저거하고 조금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갈등할 가능성이 많이 좀 있어 보니까, 나는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강하고, 안 그러면 또 조직 생활이나 어떤 관에 또 이렇게, 쪽도 하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이게 조화가 되면 가장 좋은데, 이거를 가장 조화를 시켜주는 방법은 공부입니다, 공부. 그러니까 학문 라이센스 학벌이 좋게 되면은 내 능력도 펼치면서 내가 직장이나 관 이런 쪽에서 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쪽으로 가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러면 그야말로 내가 능력 있는 어떤 직장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문직 계통으로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거든요. 프리랜서적인 것이 많은데, 저 관이 잘 나오기 때문에 관을 벗어나기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 능력대로 능력을 펼치면서 사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것을 인해서 남편이나 남자하고 갈등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걸 슬기롭게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도 펴면서 남편도 잘 요리하는 이런 어떤 현명함이 필요하죠. 지혜가.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죠. 그죠? 양수겹장입니다. 네.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그쪽으로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도 잘하고 일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사업가적인 기질도 가지고 재능도 주어졌죠. 하지만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강하면은 내가 그걸 지지를 못하면은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고, 잘못하면 남 좋은 일 시킬 수도 있고, 또 속성속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기토가 김연년에 태어나가지고 돈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속성속패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나 경영학, 회계학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갖추어셔가지고 직장을 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러면 금융계통이라든지 금융회계 분야에 종사하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이런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을 일을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고 김연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 힘이 없고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거든요. 굉장히 일이 많고 바쁘고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 내가 돈 벌이 가지고 남편이나 누구 다른 사람을 이렇게, 뒷발을 했더만은 그게 거꾸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것을 예방하는 길은 오직 공부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깊어져야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저 재물을 훨씬 고급적으로 쓸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되려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무토가 보통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러거든요. 현실적으로 너무 눈이 밝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식인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저 관, 직장, 명예, 권력 내지 남편의 어떤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자를 많이 만나셔야 되거든요. 네. 자, 기인은 동서양 색속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드리나 모르겠네요. 다음은 이제 기토가 내년 운을 한번 볼게요. 내년 신축이 되면은, 네, 내년은 승패를 보고 승부욕을 보는 쪽이네요. 뭔가 액션을 해가지고 또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일어나는 해네요.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이 나이는 어떤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해는 아닌데,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얼마지, 요즘 젊은 사람들도 빨리 하긴 하더라고요. 예. 하게 되면 내년에 승부를 보겠다고 달라드는 해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 한번 좀 힘이 좀 달리기 약하네요. 기운을 좀 많이 빼가기 때문에 과연 실속이 있겠나 이런 어떤 의문도 드네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쪽은 좀 그 현실적인 쪽을 따라가가지고 뭘 액션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돈 벌겠다고 나서는 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쪽에서 어떤 뭐 기술이나 내공을 키우는 쪽은 좀 좋아 보입니다. 전문가가 경험하는 쪽에서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한창 어떤 진로 앞으로 대해서 준비하는 단계니까 공부하는 단계라 보니까 공부에는 내는 조금 도움이 안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약간은 어떤 에너지가 밖으로 흩어지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자꾸만 눈이 돌아가는 해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해질 필요가 있겠네요. 예, 역시 내년 무토는 태어나신 분은 너무 이렇게 활동을 좀 줄이시고 오직 책을 보면서 계속 책 보라는 얘기에서 그러네. 공부하는 해라고 해야 되는 해내 보니까 내년에는 시험운도 썩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내년에는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한 해를 준비하는 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게 운이 좋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서 결과를 볼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 육친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은 무토가 내년에 모친의 건강이 조금 막히고 운이 좀 막히는 해네요. 그 다음에 형제간 중에서도 약간 건강이나 운이 좀 막히는 그런 것도 있고 보니까요. 그 외에는 뭐 별거 없네요. 할머니의 건강, 지금 나이는 할머니 살아계신 많이 계실 때문에 할머니의 건강도 조금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상 무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내년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 봅시다. 자, 다음은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오행상으로 땅 중에서도 넓고 넓은 대지를 상징하거든요. 상징하고 비유하는데, 저 기토도 굉장히 만사만물을 포용하는, 수용하는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죠. 어머니와 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포용, 수용성이 좋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희생봉사 정신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성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희생봉사만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을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있은 후에 모든 것이 있는 거니까요. 본인 밖을 챙기시고, 본인 몸과 마음을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기토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일복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복 많은 것은 그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자, 저런 기토도 토의 성질상 굉장히 중후하고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 믿음을 중요시하고 믿음직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약간 애정관계에서는 감정 표현 쪽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답답할 수는 있는데 속은 깊습니다.
자, 저런 기토가 이제 김효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주체 주관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관운이 주어졌는데, 저 관은 약간은 센 관, 직업, 약간 거친 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공무원을 말하면 군인, 경찰, 검찰 같은 이런 직장, 직업, 내지 약간의 스트레스가 강한 직업, 인내심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장, 직업, 이런 쪽에 좀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저게 조상쪽과 관련된 인연이기 때문에 조상이 이제 그런 쪽을 누릴 수도 있었고, 하지만 그게 조화롭지 못한 경우에는 나한테는 약간 힘들게 좀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인내심을 필요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가 어릴 때 만약에 조상이 주어진 어떤 환경 같으면은 약간은 내한테 불리한 힘든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저거는 내가 잘 극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재산이 되거든요. 강한 인내심과 강한 어떤 도전정신, 이런 것도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것을 잘 극복하게 된 경우에는, 지금 나이는 저 초년을 지내왔죠, 그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만약 저 내용을 실제로 만약 그 환경이 좀 그렇게 어려웠다 그러면, 잘 극복해 왔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거를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관 쪽에서 어떤 충분히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거는 이제 내가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운이 조상과 관련된 운이 주어졌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적으로는 인내심도 강하고 주체 주관도 있으면서 이런 쪽이 주어지고, 가정 환경은 조금 어렵게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많은 경우도 있지만요. 조화가 잘 되는 여름에 태어난 것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은데, 자, 이런 기토가 태어난 계절을 한번 볼까요? 계절별 특성을 보면은,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이 잘 주거든요. 자, 연에서, 조상 쪽에서도 저 관운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관운, 직장, 관운, 권력이라는 게 중첩이 돼가지고, 가중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약간 스트레스 다가오게 되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뭐 직장 인연이 좋긴 좋은데 잘못하면은 이렇게 직장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어떤 말단식이 돼가지고 힘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좋아야 돼요. 내공이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 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 본인이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관의 주인공이 내가 관에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을 쓰게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관이나 조직이 애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능성이 있거든.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은 좋은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편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가는 게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 기토가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오직 공부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체로 가정 환경도 좀 어렵거든. 사실은 보니까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스트레스가 또 같이 가중이 됐다 보시면 되거든요. 네, 자,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기를 갖춰야 되고,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보시면 돼요. 기인을 만나가지고 본인의 멘토로, 후원자로 받들어 모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바로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책 속에는 많은 게 있거든요. 자, 그 책 속에서 훌륭한 기인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잘 모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기토가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부에 매달리시고 책을 많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공부 라이센스 학부론이 주어졌어요. 일단은 공부운이 잘 주어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갖추어지고 실력이 있고 내공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하고 자,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관하고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경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관을 내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으로 가서 권력을 취할 수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이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 기토 여름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실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렇다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잘 갖춰지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네요.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때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제주도로 능력대로 살아갔던 심리가 강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건 강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의지하려는 의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약간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에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해져, 그죠? 그래서 감정도 풍부하고 사회성도 좋고 이런 식인데, 자, 나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달라드는 보니까 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큰 관을 내가 내 능력으로 한번 지어보겠다고, 요리해보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예.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힘도 있고 한데, 자,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제압을 하고 내가 그걸 쓰려고 그러면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좋고 되면은 저 관을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관의 권력을 내가 쓸 수가 있게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능력 발휘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도 잘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내 능력도 펼치고 내 관도 없고 또 내 남편도 내가 요리를 잘 하고 이런 식이죠. 예, 금상첨화인데 반드시 거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재능 능력이 고급화되려고 그러면은 수준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 사회생활이라는 이런 수준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이런 게 좋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냥 단순 기능 내지 이런 어떤 재능 꾼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힘듭니다, 사실은. 자, 관건은 역시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기인을 여러분들의 훈자를 모시라. 책 속에 기인이 많죠, 그죠? 그래서 관건은 공부와 기인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때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잘 주어지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한마디로 이론보다는 현실에 밝고 굉장히 일꾼이고 일을 많이 하고, 아까 제가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그냥 일복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일복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을 관리 통제하고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재물 따라 삼천리 되기도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지에 내가 뭘 일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하기도 하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돈벌이가 남편 도와줬더만 나한테 거꾸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공부를 정말로 죽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내공, 라이센스 학벌이 좋아야 되고 어떤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재물을 고급적으로 좀 다스리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죽으라고 하셔야 되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돈벌이 가지고 남편 너무 많이 도와주게 되면 거꾸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하는 법입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을 갖추고, 또한 어떤 훌륭한 기인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런 멘토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이 재물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편을 항상 고급스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오로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고 기인 멘토를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인 멘토는 책 속에 많이 있으니까 죽으라고 공부하시고 죽으라고 책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너무 희생봉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자, 기토가 이제 계절별 특징 말씀드렸고요. 자, 내년의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의 운 보면은 내년의 기토는 본인이 생각하는 쪽,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한쪽으로 깊이 빠져들거든요. 빠져들어서 뭔가를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문하고 하는 쪽은 좋습니다. 예, 그런 쪽은 좋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해가지고 뭐 결과를 만들어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쪽은 조금 힘들다 보거든요. 기토가 김윤희에 태어나게 되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업이나 내 일을
또 달라면 조금 힘들면 내년에는 공부하는 쪽은 공부를 해가지고 내 내공이 높아지는 쪽은 상당히 좋거든요. 전문적인 쪽, 기술적인 이런 쪽으로 굉장히 내공이 높아지는 해인데요. 예. 그렇지 않고 현실을 쫓아가는 쪽은 좀 힘듭니다. 그 현실 쫓아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실이라는 게 뭐예요? 예, 돈 벌다든지 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 나이는 24세에 뭐 자기 사업을 하신 많지는 같지는 않는데, 예, 그렇더라도 하여튼, 현실적으로 돈 쪽을 따라가시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육신적으로는 정하뭐 관계없고, 그죠? 기토, 본인 건강 최신에. 내년에 기토는 본인 건강, 에너지가 좀 많이 소비되는 해거든요. 항상 본인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실 분, 봄도 마찬가지고요. 여름생 외에는 내년에는 특히 건강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 보니까요. 자, 이상 기토에서 말씀드린 잘 참고하시고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도 육신상으로, 오행상으로 금속쇠를 상징하고 큰 바위를 상징을 합니다. 네, 약간 강직하고 강인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죠? 강직하고 강인하고 약간 거칠기도 하고 정의와 의리 뭐 이런 것도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이 사주 구조가 되면 군인, 경찰, 검찰 같은 다시 거치고 힘이 있는 내지의 어떤 기질이 강한 이런 쪽에 도 많이 있고 또 극한 직업 이런 쪽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료계통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사주 구조가 좋은 경우는 그죠. 네.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경금이 이제 김효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 자, 김효년에 태어나게 되면 첫째는 공부 라이센스 학벌운이 주어졌는데 동시에 재물운도 같이 주어졌네요. 공부를 좀 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부, 취미를 꼼꼼하게 하겠어요. 네. 일단은 공부운이 주어졌습니다. 예, 학문이 주어졌거든요. 올바른 학문, 바른 학문. 그래서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똑똑해지고 어느 정도 내공이 있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재물운이 갖춰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올바른 재물, 정확한 재물, 또 성격적으로 보면 치밀하고 꼼꼼한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상 쪽 인연만 보면은, 어떤 경제나 경영학 이런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회계 같은 이런 쪽. 물론 이제, 어떤 진로나 특성 같은 경우는 태어난 월이 중요한데, 연내에서도 저렇게 어떤, 재능의 끼가 좋을 수 있거든요. 인연이. 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이런 쪽에 인연이 많고 그런 쪽에 감각이 있거든요. 자, 저 재물은 본인이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가지고 가고, 저 성격도 가지고 가고, 공부도 가지고 가고, 그지? 자,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에서요. 자, 저런 경금이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야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지거든요. 돈에 대한 감각 정보자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고 이론보다 현실에 밝고 결단력도 있고 또한 상당히 물질을 중요시 여긴다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하지만 이렇게 재물과 물질이 강하게 주어졌지만은 이게 조상 쪽에도 물질이 돈이 주어졌잖아요. 재물이. 이렇게 되면은 재물이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이 재물을 관리 통제하고 취하지를 못하고 이 재물에 내가 끌려가게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고 안 그러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속성속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경금이 김효년에 태어난 봄생은 본인 사업은 조금 어렵게 보여요. 이게 통도 크고 스케일도 큰데 속성속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으니까 조건을 맞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직장실 하시면 돼요. 직장실 하시려면은
공부를 경제나 경영학, 뭐 회계 이런 걸 공부하셔가지고 금융계통이라는 숫자나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을 하시면 되죠. 금융이나 재정, 회계 분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쪽 이런 쪽에 직장 생활을 하시면 아주 일꾼이고 아주 직장 생활을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주 유능한 어떤 직장인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재물이 너무 강해도 문제거든요. 역시 이 재물을 고급스럽게 쓰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관은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경금이 여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따라들거든요. 현 시대에 너무 밝다 보니까 공부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러다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재물이 굉장히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재물의 수준이 높아져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그죠? 다음은 이 경금이 이제 여름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일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원, 직장, 직원, 명예, 권력과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하지만 이 권력이나 명예라는 것은 내가 칼자루를 쥐고 주인공이 내가 쓰느냐, 안 그러면 내가 권력이나 조직에 종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 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직장을 말할 것도 없고, 남편과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러면 남편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 관건인데, 자, 이 관건은 오로지 공부 학문에 달렸습니다. 네, 이게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김연년에 재물과 관이 다 강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재물, 관이 다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공부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이런 쪽을 잘 갖추게 되면은 이거 다 해소가 되거든요. 예,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관을 쓰게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공부를 하시라는 거 하고 또한 동서양의 고금의 책 속에 기인이 많은데 그 기인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은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하고 책을 많이 보시라. 그래서 기인을 많이 받들어 모시라. 그러기에 권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경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근본 베이스 같은 턴, 기초 같은 턴하게 태어났거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뭘 튼튼하니까 그걸 미처를 해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저렇게 되면 연에 주어진 저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뭐 관이 나왔으면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권력, 안 그러면 예체능 쪽에 끼 뭐 이런 쪽 재능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은 몸과 마음이 근본 베이스 같은 튼튼하게 태어났다. 이건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육체적인 쪽도 얼마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운동도 그렇고 뭐 육체적인 몸을 쓰는 쪽도 얼마인지 할 수가 있겠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일단 근본 베이스가 잘 주있다는 튼튼하게 태어났다는 기본 본인의 어떤 자본이 되겠죠, 그죠? 다음은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기,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뭐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능력을 펼치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근데 저기에 조상 중에 주어진 재물하고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약간 마이너스의 손이 됩니다. 네,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낸 능력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재물도 능력도 있고 재물도 강한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물이란 놈은 내가 힘이 있어야 저놈을 관리 통제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게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속성속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저 재물을, 저 재능을 고급스럽고 수준 높게 쓰려고 그러면 또 죽으라고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네요.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라이센스, 자기 학벌 이쪽이 자기 잘 갖추어지면 가장 좋죠. 그러면은 저 재능도 고급화되고 저 재물도 훨씬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남편이나 남자한테 의지하겠다는 힘이 약해요. 그것을 인해서 웬만한 남자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눈이 높죠요.
또 그런 인면도 있는데다가 나는 어떻게 보면 또 남자한테 또 잘해줄 돈벌이가 남자를 이렇게 한테 다 해주고 나면은 그게 잘못하면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예방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학벌 라이센스 학벌 내지 전문 자격 내지 어떤 내공이 있어야 되고, 또한 어떤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거든요.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이 많죠. 그 기인을 여러분이 후원자로 만드시면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와 기인에 있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은 경금은 어떻게 되나? 예,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은, 라이센스 운, 자격운, 이런 쪽, 시험은, 이런 쪽에 기인의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상당히 좋거든요. 네. 지금 나이에 딱 어떻게 맞는 운이라 볼 수 있는 경금은 내년에 굉장히 문서운도 좋고, 좋은 소식운, 운도 있고, 특히 시험운 이런 게 다 좋거든요. 예, 내년에 경금은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쪽으로는 문서운도 좋고요. 굉장히 경쟁심도 승부욕도 생기는 해고 보니까요. 네, 그렇네요. 만약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직장운은 좀 막히고 있거든요. 만약 직장생활 하고 있다가 좀 막히는 해입니다. 만약에 여자분 같은 거 뭐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남편은 좀 막히는 해고요. 건강 좀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신상으로 모친의 건강은 조금 힘든 막히니까 미리미리 조금 챙기시는 게 좋고 보니까요. 모친 뭐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네요. 그죠? 네. 자, 내년에 경금도 한 해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신금도 오행상으로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 금속시. 근데 이거는 정제되는 금속이에요. 또한 보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신금은. 하지만 신금도 금속시니까 좀 강직하고 강인한 이런 이미지가 있죠요. 하지만 이 신금은 굉장히 좀 잘났죠. 보석이니까 깔끔하고 때로는 냉정하고 때로는 까칠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네. 하지만 심플한 측면도 있고 그죠. 자, 보석이니까 잘난 건 좀 봐주죠 뭐죠. 그 정도는. 자, 저러한 신금도 기본적으로 정의, 의리 이런 쪽도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속성을 가진 신금이 자 김연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학문운이 주어졌는데 지금 본인의 어떤 감정이 가는 쪽 코드에 맞는 쪽 학문이거든요. 뭐 이과적 계통의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순수 인문학 계통 학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공부운이 주어졌어요. 자, 공부운이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면적으로 독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공부에 방해되는 운도 같이 주어졌거든요. 재물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상 쪽에서 약간은 가정적으로 힘든 어떤 인연이 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물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부가 좀 안 되고 방해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또 식복도 좀 떨어지거든. 먹을 복 이런 쪽이 그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주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가정 환경이 있다 그러면은 어릴 때 힘은 들지만은 이것을 잘 극복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큰 재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큰 문서도 얻을 수가 있고 이미 그 나이를 지나왔네요. 그래서 이 신금이 김연일에 태어나게 되면은 가정적으로 약간은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내 큰 무기가 되거든요. 무기, 큰 인내심 이런 쪽이 무기가 되고 어떤 기본적인 사람 틀은 있거든요. 큰 스케일은 있거든요. 예. 자,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 정보가 일단 주신 신금이 태어난 계절별 상황을 한번 볼까요? 특성을.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 돈에 대한 감각, 그런 쪽이 잘 주어졌는데, 이게 조상 쪽에서 같이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물이나 물질이 힘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잘못하면 이 재물이나 물질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돈 따라 삼천리, 재물 따라 삼천리, 내지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될 수도 있고 속성속폐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개인 사업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신금은 봄에 되는 신금은 반드시 직장 생활보다는 본인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금융이나 회계, 재정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전문직 계통을 가가지고 금융계통이나 재정 회계분야 계통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직장생활 하시면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굉장히 직장에서 아주 일꾼이죠. 일들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 재능도 다 주어졌지만은 이걸 내가 관리 통제할 힘이 약하다 보니까 내 개인 사업을 하시면 안 좋아요. 예.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겠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 재물을 내가 고급스럽게 쓰려고 그러면 조상 쪽에서 주어진 이제 힘든 상황을 내가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문 자격을 가셔야 되고 또한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습니다. 기인은 동서양에 책 속이 많이 있죠, 그죠? 그분들 여러분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단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 인연이 잘 주어지는데요. 자, 권력과 관운이 잘 주어진 거는 인연이 된 거는 좋은데 자, 이 권력이라는 것은 관이라는 것은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권력을 쓰느냐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애속 종속이 되어 가지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기 싫은 직장을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능히 남편 만나가지고 그렇지 않고 남편한 존재가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이 관건 이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네,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내공이 잘 갖추어지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관을 쓰게 될 것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히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그게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직장 직업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공부를 주로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고 내공을 갖추시고 기인을 많이 만드시라. 책 속에 기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 책을 많이 보시라고 하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신금이 되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적으로 베이스가 튼튼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하죠, 그죠? 저게 본인의 기초 자본이죠, 자본. 자본이라고 했을 때, 자, 그거를 가지고 뭘 해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자, 그렇게 되면 연애에 주어진 이제 공부에 또 가미가 되면은 내공도 갖추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재물도 감당이 되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본인 일 하셔도 되고, 내지에 그냥 직장을 하셔도 되고, 뭐 어떤 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렇게, 몸과 마음이 튼튼해졌으니까, 다른 쪽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을 취할 수도 되고, 만약에 어떤 재능이나 예체능, 기술 쪽에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그지? 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을 가셔도 됩니다. 그거는 태어난 일이나 시,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일단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다.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자본이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공부가 가미되면 가장 좋습니다. 네. 학벌이 가미되면, 학문이 가미되면, 전문 자격이 가미되면 금상첨화죠, 그죠? 다음은 신금이 이제 가을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심리가 강하거든요.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심리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배우자와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 능력도 잘 펴면서 남자도 잘 요리하는 쪽으로요. 이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조상 쪽에
주어진 재물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간 마이다스의 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만 돈을 버는 능력, 재능도 있고 돈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자,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재능도 있고 돈도 재물도 강한데 내가 힘이 없어 관리하고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돈 따라 삼천리, 재물 따라 삼천리, 안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속성 속피하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게 힘들게 보이니까 그건 좀 조심해. 만약에 본인을 하시라 그러면 모든 다 갖추고 하셔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직장생활 하시면 좋은데, 직장생활도 잘 안 하려고 달라들겠네 보니까요. 네, 프리랜서 살라고 그러시는데, 하지만 좌우지간 이 재능과 이 재물을 고급스럽게 좀 쓰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쭉 공부하셔가지고, 이 절제된 재능,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좀 수준이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너무 천방지축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실속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것도 좋은데 너무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을 수 있으니까 항상 절제된 재능 발휘,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이 필요하거든요. 수준 높은. 그러려면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라이센스 자격 학벌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능력자가 되면 가장 좋겠네요. 그리고 동서양의 책 속에서 많은 기인들 여러분 후원자를 모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신금이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떤 운이 오나 볼까요? 지금 한자 이제 공부하고 무슨 사회 진출할 준비하려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발상력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이게 풍부하지는 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픽션을 먹고 사는 좀 좋아요. 문학이나 예술이나 등등 이런 쪽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이런 쪽 공부를 하는 쪽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쪽은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적인 공부하는 쪽은 조금 도움이 안 되고 약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 내년에는 잘못하면 기회 속이단 정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쪽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종교라든지 이런 쪽에 사이비 종교 이런 쪽이 빨리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쪽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직 본인의 어떤 앞날에 대한 진로에 대한 내공을 키우는 공부 쪽만 파고드는 쪽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육친상으로는 애로상이 뭐가 있나, 평관이 관계없고 기토 관계없고 뭐 형제간에 좀 건강은 좀 막히고 그 외에는 오히려 별 게 없네요. 자, 이상 신금도 내년에는 한 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자, 임수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자연 상태에서 수. 자, 물 중에서도 큰 물, 대수,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큰 호수 같은 이런 큰 물을 상징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후하고 속이 깊고 이렇죠. 하지만 이 임수는 무토하고 다르게 안은 실제로는 말랑말랑합니다. 플렉시블하고 감정도 풍부하고 유동성도 있죠. 그죠? 때로는 감정이 격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임수는 또 수의 특성상 지혜스럽습니다. 지적인.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렇고.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임수가 기묘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기묘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능력, 재능이 뛰어나거든요. 기본적으로. 특히 외면적인 재능, 언어적인 재능, 똑똑함 이런 게 처음에는 저게 잘 안 나타나는데 가면 갈수록 저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식대로, 내 주관대로,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본 틀을 좀 거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어릴 때 약간 애를 먹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부모를 가르치려 들 수도 있고죠. 적기는 맞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봄에 태어나게 되면 완전히 프리랜서가 돼버리거든요. 자, 그거는 막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자, 네가 할 길 알아서 가라. 그러면 자기 길 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한 어떤 재능이 주어졌어요. 아주 능력자로 주어졌거든요.
자, 저러한 능력은 잘못하면 되게 기의 능력인데, 긴 능력이기 때문에 본인 재능은 참 좋아요. 근데 저게 조상 쪽에서는 한번 크게 일어났다가 엎어먹어가지고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그게 부모 때까지 만약에 영향이 내려오게 되면은 어릴 때 환경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힘들지만은 그래도 본인은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어려운 줄 모르고요. 예, 본인 마이웨이 길을 가는 사이라 보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임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한마디로 능력, 재능, 끼, 호기심이 많고 다양하고 이런 이제 지게 조상 쪽에 주어진 또 재능하고 같이 이제 결부가 돼가지고 가중이 됐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재다능, 완전히 팔방미인 이렇게 되거든요. 대인관계도 굉장히 활발하고 넓고 완전히 뭐 이런 식으로 마당발, 심하면은 뭐 완전히 그냥 천방지축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재능과 재주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재능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도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둘 다 남자나 굉장히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의 의미를 싫어하고 내 재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남녀 간의 관계가 조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인이 잘났죠, 이제. 예,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또 와도 웬만한 잘 안 받아들이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자, 이렇게 프리랜서 능력을 펼치면서 다재다능하는 건 좋은데, 재주가 너무 강하면, 너무 많으면, 한 곳에 집중이 안 되고 흩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재주와 재능이 수준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약간 옅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막말로, 수준이 높으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 해가지고 전문 자격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학벌, 전문 자격, 학벌, 재능. 이쪽을 가지게 되면은 이 재능이나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죠. 완전히 전문적인 그런 쪽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능력도 절제된 능력, 수준 높은 능력이 되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도 수준 높은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이 되거든요. 이게 오지랖을 좀 줄이시라는 얘기죠. 그죠? 줄이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게 가장 금상첨화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에너지가 내가 너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오로지 임수가 봄에 태어나면 공부와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인을 많이 만나가지고 본인의 기인을 모시는 게 좋아요. 기인은 동생이 책 속에 많이 계시거든요. 책 많이 보시고요. 다음은 임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납니다.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좋아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적이고 통발이 빠르고 결단력도 있고, 한마디로 일도 잘해, 일꾼이고, 세상 돌아가는 현실적인 거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주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조상 쪽에 주어진 아까 이제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 재능하고 재물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의 손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돈도 잘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내가 힘이 없으면 이 재물을 내가 지지를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고, 돈 따라 삼천리,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속성속피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방지해야 되는데요. 방지하려고 하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돼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재능도 상당히 수준 높은 재능이 되는 뿐더러 이 재물도 항상 수준 높은 재물이 되거든요. 이 재물이란 너무 특성이 있습니다. 너무 강할 때는 내가 힘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재물을 치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경제나 경력, 회계 일도 공부를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 가장 좋은데, 이 사주는 심지어는 직장도 물론 다른 쪽에 이제 태어난 일이나 시에 직장이 잘 나와 있으면 직장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안 그러면 프리랜서적인 성향이 좀 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어떤 전문 자격을 갖춘 프리랜서, 그렇지 않으면 이 재능이나 정능 이런 것들이, 재물들이 전부 수준이 낮아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기능 이런 쪽밖에 안 됩니다. 단순히 어떤 기능사, 기능을 하는 이런 쪽으로 약간 갈 수 있으니까 오로지 공부와 어떤 기인의 어떤 혼자로 받들어 모시는 게 관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는 라이센스 학벌은 학문이 잘 주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력이 이제 갖춰지겠죠. 그죠? 자, 기본적인 내공이 있고 기본 자격이 갖춰지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연에서 주어진 저 재능, 능력, 끼 특히 언어적인 능력, 재능, 끼, 저게 하고 잘 조화가 돼가지고 아주 전문가가 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자격을 갖춘, 좀 실력이 있는 어떤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교육계통을 가도 좋을 것 같고, 언론, 방송 이런 쪽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하여튼 말을 하는 쪽은 다 좋습니다. 예, 말로 먹고 사는 쪽, 그지? 전문 자격을 갖추고,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프리랜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직장생활 하셔도 되고, 그지? 자, 가을에 태어나면 기본적인 실력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나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근원이 풍족하고 풍부하죠. 이제 근본적인 에너지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풍족하고 풍부합니다. 건강하고 한마디로 기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죠. 자본이 튼튼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자본이 튼튼하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자, 마찬가지 이제 조상 중에 주어진 저 재능, 끼 특히 언어적 재능, 행동적 재능, 저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쪽, 그런 쪽으로 가서 전문 자격을 갖춘 어떤 교육계통 교육자, 그럼 언론계통, 내지 뭐 강사, 강의, 뭐 외교, 뭐 등등, 홍보, 뭐 등등, 뭐 많죠, 그죠? 영업 등등. 그래서 말로가 먹고 사는 쪽은 다 괜찮아 보입니다. 네, 특히 또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몸을 쓰는 쪽도 좋습니다. 운동, 내지 어떤 뭐 재능이나 끼 이쪽도 좋고 심지어는 뭐 육체 노동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면은 베이스가 튼튼하다, 자본이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임수가 내년 신축이 되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나, 기본적으로 지금 한창 준비하는 단계니까 공부운이 굉장히 좋네요. 공부운, 그 다음에 어떤 문서운, 어떤 좋은 소식운, 어떤 정보운, 시험운. 내년에 토끼 때 임수로 태어나신 분은 내년에 한번 시험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시험에 승부를 걸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매진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관운도 좋거든요. 관, 직장, 명예, 권력. 그러니까 내년에 관과 관련된 직장과 직업과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은 직장에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자격 시험도 잘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임수는 한번 어떤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 해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육신적으로 보면은 애로사항이 있나. 혹시 이제 기혼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요. 혹시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은 내년에 재물이 좀 막히거든요. 물질이 좀 재물의 유통이 좀 흐름이 막힌 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또 여자분 같은 경우에 혹시 결혼했다 그러면은 남편의 운이 좀 막히고 건강은 좀 막힌 해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기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 직장은 조금은 좀 막히게 답답해요. 근데 새로운 직장을 얻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는 뭐 특별히 애로사항 그 정도만 챙기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내년에 임수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자, 개수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물을 하는데, 임수가 큰 물, 대수라 그러면은, 즉, 개수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내지 먹고 마시는 생명수. 옛날에는 이제 운물물, 겨울물 이런 식이거든요. 옛날에는 겨울물도 먹고 마시고 생활용수로 다 썼죠. 그죠? 자, 한마디로 개수는 생명수라 보시면 됩니다. 자, 빗물도 생명수죠. 비가 오지 않으면 심지어는 무생물까지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생명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 개수는 상당히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한정받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일복이 많고 희생봉사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로 태어나신 분들은 특히 여름에 태어난 개수나 봄에 태어난 개수로 태어나신 분들은 항상 내 밥그릇을 챙기시고 내가 이거 있은 후에 남이 있는 거니까 너무 희생봉사 많이 하시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자, 저 개수는 역시 수의 특성상 부지런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또한 지혜스럽고 지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적 분야에 종사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항상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런 의미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을 챙기셔야 되거든요. 자, 그자랑 개수가 이제 기묘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자, 기묘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평관 아주 내면적으로 똑똑하고 재주가 총명하네요.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를 해서 똑똑한 건 아니고 그냥 내면적으로 본인이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똑똑함이 드러나는 그런 쪽이거든요. 요새로 말하면 저게 전문직계통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커서 공부와 같이 이루어지면 전문직계통에서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는 재능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식복도 타고났거든요. 식복도 좋고 먹을 복이 있네요. 가정에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니까 어렵거나 말거나 나는 마음 편하고 나는 식복이 있어요. 그렇네요. 저 재능과 저 식복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한테 가져가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주에서. 물론 저게 태어난 월 일시에서 일시도 좀 끝나볼 수도 있어요. 조상 쪽 내지 어릴 때의 환경일 수도 있는데 저건 안 깨고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보면 인내심도 강하고 보니까 예. 나중에 직장도 어떤 그런 쪽을 구할 수도 있어요. 관 쪽으로. 근데, 일단은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봐야 되고요.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내면적으로 똑똑함, 총명함을 가지고 있고, 식복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개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자, 태어난, 조상 쪽 자리에서도 그 재능이 주어졌거든요. 이게 배가 됐거든요. 배가, 능력이. 가중되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아주 능력자입니다. 그야말로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야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나 남편한테 의지하려는 심리가 약하고 나는 내 능력을 펴면서 내가 좋아하는 쪽 전문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거는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 길로 가게 내버두는 게 좋겠네요. 예, 한마디로 대인관계도 좋고 어떤 뭐 이런 사회성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이런 식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하죠. 이렇게 재능이 너무 많으면은 그 재능이 약간 수준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 수준이 있는 재능, 그래서 절제된 재능,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전문직,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있으면 가장 좋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능, 고급스러운 대인관계, 고급스러운 사회성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는 게 좋고요. 또한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모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인은 동생의 색속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 기인을 한 번이나 제대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자, 개수가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너무 천방지축되지 않게 좀 절제된 재능, 능력 발휘, 대인관계가 필요한데 그의 핵심은 공부와 기인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개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대 했는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 판단이 빠르고 현실적으로 똑똑하다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똑똑한 것보다 예,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업가적인 마인드, 어떤 재능도 다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연에서 조상하고 주어진 저 어떤 재주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상당히 그 재주가 돈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고 돈도 있는데 문제는 이 재능이 너무 왕하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재주는 부리고 잘못하면 내가 이 재물이나 재주를 내가 취하지를 못하고 남 좋은 말 시킬 수도 있고 속성속패할 수도 있어요. 재물이란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관리 통제 취하지를 못하게 되고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의 노예 좀 재물 따라 삼칠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재물을 내가 취하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고급스러운 재물로 쓰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지 어떤 후원자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하지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게 되면 훨씬 그 재물이 고급화되고 수익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인을 많이 만나보신 게 좋아요. 기인은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많이 없겠지만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 기인들을 제대로 모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이렇게 다재다능 재주도 많고 모든 게 다 많은데 재물도 있고 한데 이 재물을 내 거로 하려고 그러면은 오직 공부하시라. 그리고 기인을 많이 받들어 모시라. 이렇게 꺼내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요.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일단 주어졌어요. 예, 일단 공부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자격, 학벌, 어떤 조건은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내공이 있죠. 자, 조건이 갖추어진, 자격이 갖추어진 그것을 가지고 저 조상 쪽에 주어진 내면적인 재능, 총명함, 똑똑한 저게 이제 전문직 계통이거든요. 예, 그쪽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한마디로 이론과 실천이 다 가미된 지금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잘 갖춰진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라 볼 수 있겠네요. 예, 아주 능력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다음은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요. 겨울은 양력으로 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근원이 풍부하거든요. 베이스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튼튼한 그게 미천이죠. 미천, 자본인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데 연에서 주어진 저 재능, 끼가 잘 발달되어 있죠. 그죠? 자, 저 재능을 마음껏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문직 계통 이런 쪽 가도 얼마인지 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에 관이 나왔으면 관을 추구할 수도 있고, 권력이죠. 그죠? 자,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애칭이나 끼 쪽의 어떤 기술 쪽으로 가면 그쪽도 취할 수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기초가 튼튼하니까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다음은 개수가 계절별 특징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개수가 내년 신축년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 내년에 공부는 학문이 들어오는데 내지 저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허구를 먹고 사는 쪽, 그쪽 공부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이나 뭐 문학이나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쪽, 이런 쪽은 좋아요. 그런 쪽 공부는 좋고 그런 쪽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인 쪽 이런 쪽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과 관련된 이제 어떤 실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문서라든지 어떤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나이에 문서를 잡을 나이는 아직 아니지만은 이상한 쪽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뭐 보이스피싱, 안 그러면 뭐 이상한 종교, 뭐 다단계 뭐 이런 데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쫓아가는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쫓아가도 안 되고 직장, 직업, 명예운도 굉장히 스트레스 다가오거든 내년에요. 그렇게 되면은 오직 내 내공을 깊이는 쪽 공부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금방 말했던 그 픽션, 그러니까 허구를 먹고 사는 이런 쪽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 공부를 하시는 건 관계없는데 그런 쪽에 빠져드는 건 관계없는데 이상한 쪽에 빠져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다음은 육친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사항 한번 볼까요? 예, 부친의 건강. 내년에 부친의 건강 내지 운은 좀 막히는 해니까 그쪽은 미리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토 관계없고, 신금, 모친도 마찬가지네. 모친의 건강도 내년에 조금, 내년에 개수로 태어난 사람은 부모님의 건강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내년에 문서운, 시험은 이런 거는 조금 불리하니까 내년에 한 해는 그냥 죽으라 공부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거쳐가는 한 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이상한 쪽에, 기회속기단 쪽에, 소문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2021년 내년 신수에 대해서